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배점이 총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두 문제가 나왔죠. 자, 1번 문제는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고 2번 문제가 이제 차트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매크로 작업이라는 요 시트가 있대요. 자,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 작업하라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각 5점이래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F5번부터 시작해서 F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F5번부터 시작해서 12번이다. 그럼 지금 이 평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빈칸으로 되어 있죠? 여기다 이제 평균 구하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품 코드별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것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해라. 그때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래요. 그때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14번부터 시작해서 C의 15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그렇게 입력을 한 후에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맨 위에서 이제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개발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이 단추를 B의 14에서 C의 15번 그 영역에다가 그려주래요. 그래서 B의 14번부터 시작해서 C의 15번 이만큼 영역에다가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이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문제상에서 평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평균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위치 맞나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다 기록이 남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그때 이제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거는 우리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기록 중지 있죠. 요게 떴나 안 떴나 요거 확인하면 되죠. 아니면 우리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맨 밑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다. 그 얘기는 우리 지금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 켜졌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해서 F의 5번 셀이요. F의 5번 셀 여기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평균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쭉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이때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요거를 이제 채우기들 쭉쭉쭉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다 했으면 우리 매크로 다 맞는 거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 다 했으니까 이제 기록 중지 시켜야죠. 기록 중지를 시킬 때도 지금 우리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얘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상태 표시에 있는 이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우리 기록 중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 이름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입력하고 나서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 평균 여기 구해져 있는 거 딜리트 키로 다 지워버리고요. 이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이렇게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평균값이 다 계산이 됐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매크로 다 맞게 이제 문제 풀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3번부터 시작해서 F4번 그 영역에 셀 스타일을 강주색 1번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셀 스타일을 강주색 1번으로 그렇게 적용시키래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로 하고 그때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D의 14번부터 E의 15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생성하고 그 도형의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그렇게 입력한 후에 도형을 클릭할 때 그때 이제 셀 스타일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우리가 도형을 이제 이 엑셀에다가 삽입할 거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죠?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기본 도형에 빗면이라는 거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2의 15번 영역 요 영역에다가 우리가 요 빗면 도형을 쭉 그려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씨를 먼저 쓰고 시작하자고요.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셀 스타일이라고 쓰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럼 이제 도형도 만들었고 도형에다가 텍스트도 다 넣습니다. 넣었으면 이제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만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셀 스타일 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저장 위치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자,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아래쪽에 상태 표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러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제 해당 매크로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AS 3번부터 시작해서 F4번까지 이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셀에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 스타일이라는 곳에 가서 이 부분 클릭해서 쫙 펼쳐서 보면 되겠죠. 이 부분 쫙 펼쳐서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강주색 1번으로 하라 그랬죠. 강주색 1번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셀 스타일 강주색 1번이라는 거 요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푼 거죠.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해서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A3번부터 F4번까지 전부 다 범위 지정해주고 이거를 이제 강주색 2번으로 바꿀게요. 강주색 2번으로 바꿨다가 셀 스타일 한번 요거 이제 클릭해보자고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강주색 1번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만들었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차트를 만들었다 해서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해주고요. 자, 일단은 문제 그림과 같이 수정하라 그랬으니까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문제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3천 원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문제에서 이제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형이라는 거 찍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원형이라는 거 찍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3차원 원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3차원 원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5번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를 선택하고 나면 위쪽에 이제 차트 도구하고 생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스타일하고 여기 있습니다. 얘를 이제 스타일 5번으로 지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클릭해서 쫙 펼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쫙 펼쳐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스타일 5번이 얘예요, 얘.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데이터 계열에 첫째 조각의 각을 15도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는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원형 차트 있죠? 이곳에서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 보게 되면 첫째 조각의 각하고 지금 0도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15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하고 써져 있는 거 지우고 15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쳐서 지금처럼 이렇게 15도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면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거 좀 닫아버리자고요. X.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 서식에 3차원 회전이라고 있는데 그 3차원 회전에서 Y회전을 우리 20도로 그렇게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효과라는 걸 선택해 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3차원 서식도 있고 3차원 회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3차원 회전을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3차원 회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Y 회전을 20도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3차원 회전이라는 거 클릭해 주고 Y 회전 보니까 지금 30도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20도로 그렇게 수정해 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에 있는데 그 레이블을 항목 이름이랑 값이랑 이 두 가지를 표시를 해 주래요.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이걸로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에다가 이제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가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가운데라는 거 찍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숫자만 나타나죠. 안쪽 끝에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또 숫자만 나타나고요. 바깥쪽 끝을 선택하든 자동 맞춤을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레이블 옵션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이블 옵션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레이블 옵션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레이블 내용 어떤 거 쓸래? 라고 물어봐요. 문제에서 지금 항목 이름하고 값하고 같이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항목 이름 체크해 주고요. 값에 체크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가 돼 있으면 되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뭐 지선을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따로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데이터 레이블의 내용을 항목 이름하고 값으로 이렇게 변경시켰고요.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에 이걸로 이제 설정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아래쪽에 레이블의 위치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깥쪽 끝에라는 거 요거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랬더니 지금 문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거 좀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3포인트랑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이걸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문제상에서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그렇게 변경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테두리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되겠죠. 테두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너비 보니까 너비가 지금 0.75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이제 3포인트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찍어주고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3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이제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요 둥근 모서리 선택만 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 좀 닫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 그림에서 주어진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업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요거 이제 비교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 작업하는 문제, 차트 작업하는 문제 두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지금 차트 작업 같은 경우는 원형 차트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뭐 Y 회전을 20도로 바꿔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각의 각을 몇 도로 바꿔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 문제랑 차트 작업 문제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손에 익히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